오늘은 저희 아이들 두 돌이 곧 다가오기도 하고 저도 쌍둥이 육아를 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잘 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좀 공유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은 특징이 태어났을 때부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우는 편이다 라고 하셨었는데 산후조리원을 갔을 때도 많이 안아주면은 울음을 그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은 안 그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되게 베테랑 쌍둥이 산후관리사님을 모셨었는데 그분도 본인이 쌍둥이 육아 10년 경력에 이렇게 많이 우는 아가들은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도 애들이 정말 많이 우는 편이었어요. 뒤로 넘어가게 자지러지게 우는 게 하루 종일 계속되다 보니까 아기 때부터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돌까지 이런 강성 울음이 정말 잦은 편이었고 그래서 힘든 점이 특히나 많았던 경우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런 육아를 지속 가능하게 해줬던 게 뭐가 있는지 3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좋은 시터님을 모셨다는 건데요. 제가 시터님을 모셨던 방법이 중요해요. 당근에서 구했어요. 보통 시터님을 모실 때 뭐 시터넷이나 맘시터나 단디엘퍼 이런 유료 어플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당근에도 보니까 당근 알바에서 이런 시터나 돌봄 선생님을 구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유료 어플들은 경력이 많으신 이런 시터님들의 프로필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고 엄마 아빠가 연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당근은 좋았던 게 엄마나 아빠가 모집 공고를 올리면 그 글을 보고 원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분들이 저한테 지원을 하는 방식이 더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당근으로 지금까지 총 4분의 시터님들을 저희 집에 모셨었고 정말 좋으신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당근에서 시터님을 구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당근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경력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력이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저한테는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원했던 조건은 이 주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하고 의견을 좀 잘 조율하고 이거를 수용해 주실 수 있는 점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집에 처음 오셨던 산후관리사님이 경력이 많으신 그런 베테랑이시긴 했는데 제 의견은 많이 수용을 안 해주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양육 방식대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타일이 저한테는 그게 강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조율이 좀 어려웠고 좀 일방적인 양육 스타일을 가지신 경력이 많은 분들보다는 좀 서툴 수도 있지만 저랑 같이 합을 맞춰가면서 육아를 해주실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시터님들을 제가 정말 좋은 분들을 잘 만나서 지금까지도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돌봄 선생님이나 시터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근에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구인 공고로 시터님을 모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지치지 않게 육아를 할 수 있게 제일 큰 도움을 줬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돌 이후에 보냈다는 거. 그런데 전제 조건은 오전에만 3시간 정도 보냈어요. 저는 아이들 3개월 될 때 어린이집 적응을 시작해서 13개월, 14개월 때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기를 결정했던 이유는 아이들의 발달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그때 제가 체력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버티기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쌍둥이 육아를 할 때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아무리 시터님의 도움을 받아도 이 주 양육자, 저의 경우에는 엄마가 항상 이 육아 전선에 투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터님이 낮에 오셔서 도와주셔도 엄마는 아기를 한 명이라도 계속 봐야 되고 시터님이 퇴근을 하시고 남편이 와도 엄마는 계속 아기가 둘이기 때문에 계속 아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잘 때는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는 시간도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게 1년 넘게 계속 되니까 버티기가 힘들 만큼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때는 통잠 자던 시기도 아니라 낮에도 계속 육아를 하고 애들이 자도 새벽에 깨서 쪽쪽이를 물려주는 쪽쪽이 셔틀을 또 하다 보니까 24시간이 계속 노동 중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때까지는 계속 버텼는데 원래는 3월 어린이집 새학기가 시작되고 해서 18개월 정도에 보내고 싶었는데 한 12개월쯤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이게 버티지를 못할 정도로 정말 번아웃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번아웃이 매일매일 오는데 이 번아웃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계속 그래도 육아와 이 살림은 계속 돼야 돼. 그게 정말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서 처음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걸 선택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엄마가 버티기 힘들 만큼 지칠 경우에는 이게 육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처럼 정말 힘들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집을 돌 무렵에 보내는 게 약간 이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오전에만 보내는 거예요. 첫 3, 4개월은 오전에만 등원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침에 제일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린이집에 등원해서 즐겁게 놀고 에너지를 소진을 하고 점심까지 먹고 바로 집에 데려와서 집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재우고 오후 시간을 엄마랑 이렇게 보내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한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절충안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등원하고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낮잠을 재워서 낮잠도 적응을 해보고 저도 좀 충전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적응을 시켰더니 저도 심적으로 좀 편안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제가 제시한 이런 방식을 흔쾌히 수용을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고 어린이집에서 이런 게 협의가 된다면 이런 절충안을 고려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서 한 5, 6시간 이렇게 풀로 있는 시간을 제가 원했던 게 아니고 하루에 1시간이 뭐야? 하루에 한 30분도 제 시간이 없었거든요. 샤워하는 것도 정말 미친 사람처럼 빨리 하고 애들이 밖에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조급함이 굉장히 심했는데 일단 애들이 어딘가에서 보호받고 있을 수 있는 기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심신이 안정이 되고 저도 그제서야 조금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이유에서 어린이집을 한번 옮기게 되어서 이 어린이집에서는 낮잠을 어느 날엔 재우고 어느 날엔 안 재우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하원합니다. 과거에 저처럼 좀 많이 지친 엄마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좀 조율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분리수면과 독립수면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그래도 제가 육아를 지속 가능하게 해줬던 정말 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아주 신생아 때부터 분리수면을 하긴 했는데 입면을 할 때 엄마나 아빠가 같이 누워 있어 줘야 해요. 잠은 잘 드는데 잠 자다가 새벽에 깼을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은 쪽쪽이를 찾든 엄마 아빠를 찾든 울어요. 그러면 그때 엄마나 아빠가 가서 달래줘야지 또 잡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이 자는 부모님들도 많을 텐데 저는 잠기가 밝아서 애들이랑 같이 잠을 자면은 아예 그 아이들의 조그만 뒤척거림에도 잘 깨는 스타일이라 신생아 때부터 그게 불가능했고 절충 안으로 그렇게 분리수면을 하면서 입면은 도와주는 방식을 15개월 정도까지 했었는데 제가 너무 지쳐있던 상태이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충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큰 마음을 먹고 독립수면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퍼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가 울어도 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시도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도 진짜 많이 우는 편이라 그거가 너무 걱정돼서 시도를 못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 양육자인 제가 지속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지치고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제가 쉬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굳은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금방 적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15개월로 정한 것도 딱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시점이 그때여서 그때 그냥 시도를 한 거였어요. 그 전에는 그냥 아이들을 생각한 것도 있지만 체력이 그만큼 있었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수면교육 이후에 애들이 통잠을 자게 되고 엄마 아빠인 저희도 잠을 푹 자게 되면서 정말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육아의 질도 당연히 높아지고 아이들도 수면 교육에 적응하면서 많이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정말 잘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같이 자고 싶을 때가 있고 아이들도 종종 엄마 아빠를 잘 때 정말 찾고 울고 그런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럴 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같이 자주고 하다 보면 또 루틴이 무너지고 아이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루틴을 유지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대신 말로 엄마가 옆 방에 바로 있고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고 이런 점을 많이 설명해주고 낮에 정말 더 많이 안아주고 표현을 해주는 방식으로 수면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쌍둥이 육아하면서 행복했지만 힘들 때가 많았기 때문에 저처럼 힘든 시기가 온다면 주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뭔가를 결정할 때 아이들도 생각을 하지만 주 양육자인 제가 이 방식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없는 양육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쌍둥이 육아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제 경험으로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점을 공유해 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